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6일 금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오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2.0 시대의 현실화에 대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 하에 동맹과 안보, 무역, 이민 등의 문제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으킨 격변에 대해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자신의 1기 집권 당시 성과를 홍보하며 2기 집권 시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는 우리도 가능하면 세계를 돕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끔찍한 고통에 빠져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나 역시 돕고 싶지만 이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경고를 듣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스스로 붙인 별명인 관세맨을 다시 들고 나와 재집권 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수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국방비 지출을 아끼고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또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인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의 투자 유치를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 홍보 행사 연설에서 한국 방문 당시 컴퓨터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삼성의 미국 투자를 요청해 지금까지 500억 달러 유입돼 공장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해외로 보냈다며 임금 지출을 줄이고 제품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이 중산층 강화를 위한 상향식 경제정책을 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식 경제정책을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경제 성장은 더욱 강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을 잇는 새 교량을 건설하는 등 총 50억 달러를 전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가 지난 2022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2.9%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 3%를 밑돌았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미국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운데 애틀랜타의 여러 일자리도 연봉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컬은 연방노동통계국 자료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직업별로 연평균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는데 애틀랜타에서는 21개의 직업군이 1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의료 및 엔지니어링 분야였으며 특히 일반 뇌과의, 족부 전문의, 조산사, 화학, 항공우주, 생물학 엔지니어 등이었습니다. 한편 노동통계국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비해 2023년 2분기 급여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예상급여 인상률은 3.8%입니다. 어제 세계에서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엘라바마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스티브 마샬 엘라바마주 법무부 장관은 살인죄로 수감 중이던 케네스 유진 스미스가 어젯밤 8시 25분 안면 마스크를 통해 순수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사형 집행에 약 22분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오후 7시 57분쯤 가스가 주입되자 스미스는 약 2분 정도 몸부림치거나 결박장치를 잡아당기는 등 저항했습니다. 그는 이후 질소가스가 계속 주입되자 숨을 크게 들이쉬며 거칠게 호흡했습니다. 주입 5분 뒤 스미스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점점 호흡 간격이 느려졌습니다. 8시 15분 커튼이 닫히면서 사형 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스미스의 가족과 변호사, 친구, 종교 관계자 등이 스미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집행 전 그가 주문한 마지막 식사는 스테이크와 해시브라운 그리고 계란이었습니다. 스미스는 1988년 한 목사로부터 그의 아내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겨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독극물을 주사할 정맥을 찾지 못해 실패한 뒤 엘라바마주의 사형 집행 영장이 만료돼 버렸습니다. 주 정부는 불활성 가스인 순수질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기소되는 헌정 사상초유의 사태 이후 5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에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 권력을 남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애초부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이나 현직 판사 비리 은폐 의혹도 범죄가 증명되지 않거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일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차례 휴정을 거쳐 4시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전체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한국 시각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협약식에서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와서도 집에서 먹던 밥과 비슷하게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는 이어 내 아들도 10년 정도 후면 가서 밥 먹으며 지내게 될 곳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장교로 복무할 때 간부 식당을 운영하며 군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미 8군과 한국군의 병영 식당 운영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더본코리아는 2월 중 시범 부대를 선정해 식당 운영 방식 개선과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개발, 조리법 전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